네, 안녕하세요. 악어오름입니다. 오늘은 충남고등학교 기말고사 찍을 건데요. 일단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남고 기말고사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풀어봤는데 한 2분 정도 남기고 풀었어요. 거의 진짜 최초 풀이도 이번에는 올릴 겁니다. 최초 풀이도 하나 찍은 거 올릴 거고 다 맞긴 했는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10분 남기고 마지막 문제에서 결국엔 한 5분 정도 오버해서 풀었는데 이번 거는 그래도 시간을 다 풀었고 아마 요거 90점대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수능 때 무조건 1등급 뜨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신감 갖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자, 1번에는요 명제 문제인데 개수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3개인데 왜 나머지가 안 되냐면은 새콤하다랑 단단하다 요거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1번은 그래도 쉬워요. 2번도 단순 계산인데 9C7 하면은 9 곱하기 8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는 9C랑 같으니까 요거랑 7 곱하기 6 해서 42 있죠. 그래서 36 더하기 42에서 78입니다. 요거까지도 무난합니다. 자, 3번도요. A, B, C, D 일렬로 세우는 건데 이렇게 놓고 A, B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CD를 놓고요. 세 자리에다가 두 가지 바꾸는 것까지 하니까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은 12개 나오죠. 그래서 4번. 여기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4번. 이건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있었죠.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서 변형됐을 때 제가 맨날 설명할 때 6 나오면은 요거 근처 숫자 n은 5, 6, 7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 해주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하나씩 끼워 넣어도 되지만 일단은 근과계수를 씁시다. 근의 합이 5이기 때문에 6분의 NPR이 5입니다. 그래서 이걸 30으로 바꿔주시고 일단 후보상 6 곱하기 5 하면 30이 뜨니까 n은 6이고 r은 5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가지고 답을 내면은 r이 2구나 2 NP2니까 6 곱하기 5니까 r이 2죠. 이거 가지고 답을 내면 5 곱하기 3에서 4번이 나오긴 하는데 검증을 좀 해봅시다. 검증을 좀 해보면은 여기 값이 우리가 근과계수를 썼을 때 곱이 마이너스 14니까 얘네 두 개를 계산을 좀 해줍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4라는 게 마이너스 6분의 4 곱하기 7C2가 마이너스 14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검증해서는 맞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빨리 어떻게 푸나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나오면은 하나씩 다 연립방정식 세워서 2차식으로 때려 넣어야 돼서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최고차항 계수의 근처에 있는 숫자들로 뭐 5, 6, 7 같은 걸로 한 번씩 때려 넣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실전에서는. 알겠죠? 자, 그리고 5번은 절대부등식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는 게 a제곱 빼기 4ab에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은 얘가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완전제곱식이 나오니까 제곱 해가지고 0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발레가 있어요. 발레가 뭐가 있냐면은 분수랑 음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뒤집히겠죠. 4분의 1하고 1 이렇게 뒤집히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도 완전제곱식처럼 돼 있는데 이 절대부등식에서 코시-슈바르츠 쓸 때 이게 코시-슈바르츠를 쓸 때 약간 부호만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똑같이 씁니다. 원리를 똑같이 써서 전개를 하나씩 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우리 싹 다 전개하면 됩니다. 이거 a제곱 y제곱 빼기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하고 여기 오른쪽 거 전개하면은 ax 제곱 그 다음에 2ax by 플러스 b제곱 y제곱 하나씩 날려볼게요. 하나 날리고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그러면 남은 게 요거 남고 요거 남았으니까 좌변으로 넘길지 우변으로 넘길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0보다 작고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뀝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a제곱 y제곱 이거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b제곱 x제곱 남아있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마이너스 2ax by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y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를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0보다 작거든요.
그럼 실제로 원래 다 넘겼을 때 이걸 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ay bx 제곱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발레가 아니고 얘는 증명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날리고 리을번은 대우를 취해줍니다. 대우를 취해주면은 A는 4 그리고 B는 3 일 때 A 플러스 B는 7 이렇게 대우해주면은 그냥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답이 3번 기억 리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도 구간을 좀 나눠줄 건데요. 자, 이거 PQ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가 Q한테 먹힌 겁니다. 이거 잘 보면은 P가 먹히고 그 다음에 Q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거는 R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부등식인데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말고 수직선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가 P입니다. 요거는 벗길 수 있죠. 루트로 씌워가지고 벗기면 되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얘는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여기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색칠 해주세요. 이거 4랑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색칠 해주시면 되고 얘는 빵꾸 뚫어 놓고 그 다음 Q를 보면은 B보다니까 이렇게 해서 B 빵꾸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하라는데 얘가 얘한테 먹히려면은 이렇게 되면 되죠.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자연수 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4까지 하면 됩니다. 4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얘보다는 커야겠죠. 아무래도 먹으려면은. 그래서 B는 5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5번이네요. 됐죠? A 플러스 B는 9입니다. 그 다음 7번 보면은 이 문제는 2023년 교육청 2023년 고2 3월 19번에서 바꿔서 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그 문제보다는 어려워요. 그 문제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좀 꼼꼼히 공부했어야 된다. 그래서 7번 문제 보면은 일단 0하고 1이 A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A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A의 개수가 다해서 6개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조건에서 A의 원소가 몇 개 나오는지를 살펴봅시다. 몇 개 나올지 이걸 살펴보고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은 0하고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0이 A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이 A에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A제곱 빼기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나 조건을 이제 대우를 합니다. 대우를 해주면은 A에 들어갈 때 A제곱 마이너스 2도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표시에서 지금 0이 A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면은 요 라지 A에서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라지 A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도 한 번 더 대입을 해줘요. 그럼 한 번 더 대입을 해줬을 때는 4 빼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2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2도 한 번 더 넣어볼게요. 2 넣었을 때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반복이니까 생략. 그리고 일단 1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1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또 넣어보면은 어차피 반복이니까 끝. 그럼 지금까지 결정을 했을 때 A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거는 몰라요. 6번째 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 이 조건을 계속 쓸 겁니다. 이 조건을 계속 써서 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후보가 얘네들이 지금 요거는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를 할 차례예요. 여기다 넣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둘이 같은 경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랑 a랑 같다고 놨을 때 근을 구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니까 a는 2랑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고요. 어차피 원소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원소 포함되어 있어서 상관없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넣을 건데 a제곱 빼기 여기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다 지워놓고 일로 넘기고 자 a제곱 빼기 2가 이 보라색깔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보라색깔 표시해 놓은 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거 전부 다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후보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a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2일 때 a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1일 때 a제곱 빼기 2가 0일 때 a제곱 빼기 2가 1일 때 a제곱 빼기 2가 2일 때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 이러면 a에 0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a는 풀마 1 나옵니다. 요거는 상관없고요. 요거는 a는 풀마 루트 2가 나오고요. 여기는 a는 풀마 루트 3 나옵니다. 얘는 a는 풀마 루트 4니까 얘는 풀마 2죠. 그런데 겹치는 거 겹치고 겹치니까 생략 그 다음에 안 겹친 거 요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럼 이 6번째 원소의 후보는 얘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a라는 원소를 쓸 때 집합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요.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4개예요. 알겠죠?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막 풀기에는 계산이 좀 길 수도 있다. 그래서 꼼꼼히 하시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8번부터도 조금 힘든데 얘도 계산 노가다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서 나왔냐? 얘는 2024년 우리가 고1 때 본 거, 최근에 본 거, 2달 전에 본 겁니다. 고1 10월 모의고사 13번에서 변형된 거예요. 13번 변형인데 거의 비슷하게 변형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계산할 때는 수월할 수도 있었다. 처음 보는 것보다 괜찮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b에 x를 넣을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계산을 해볼 거고 계산해본 결과가 반드시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교집합이 몇 개 있어야 되냐?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왜 2개가 있어야 되냐? 딱 2개만 있으면 되는데 a는 4개예요. a는 4개고 얘가 2개가 돼야지만 우리가 부분집합 x를 구할 때 항상 2의 4제곱 빼기 2개를 해서 4개 나오는 거 있죠. 부분집합 공식에 의해서 요거를 개수를 셀 수 있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a 교집합 b 요 부분은 반드시 2개만 존재해야 한다 라는 걸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작해 볼 겁니다. 일단은 b에 요 원소들을 가능한 후보들을 1, 2, 4, 5 요거 a 값을 대입한 걸로 하나씩 다 넣어 볼게요.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k 그 다음에 3분의 2 플러스 k 그리고 3분의 4 플러스 k 그리고 3분의 5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얘네 2개 차이가 1 납니다. 얘네 2개 차이가 3분의 3, 즉 3분의 3 차이 나서 1이 나고요. 그리고 얘네 2개 차이가 1이 납니다. 이걸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은 계산을 나중에 하고 나서 써먹는 건데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고 시험 문제 풀 때는 급급해가지고 그냥 막 풀다 보면은 A에서 요거 2개 차이 1이고 요거 2개 차이 1이다. 이걸 생각을 못하고 대입을 막 하다가 계산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캐치를 못했어도 괜찮아요. 일단 대입을 해봅시다.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우리가 요거가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게. 그래서 K가 2일 때부터 먼저 보는 게 조금 편해요. K가 2일 때로 계산을 해서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K가 2라 치면은 얘가 1, 그다음 얘는 3분의 4가 되겠죠. 얘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3분의 7이 되죠. 그러면 교집합이 딱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한 칸 차이죠. 그러면은 아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괜찮구나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제 이 친구가 2가 되는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점검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은근히 몇 개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노가다를 좀 띱시다 우리. K는 5일 때를 한번 해봅니다. K는 5일 때를 하면은 2고 3분의 7이고 얘가 3분의 9입니다. 3분의 9. 그래서 3으로 나와요. 3으로 나오고 여기는 3분의 10. 자 이건 망했죠. 왜냐면은 교집합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1로 가는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케이스를 하는 거야. 4로 가는 케이스. 4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K는 11일 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칸 차이였기 때문에 애초에 얘가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5가 나올 거고 3분의 16 나오고 교집합이 4랑 5가 두 개구나, 괜찮다 해서 11도 되고, 그 다음 케이스 이번에는 얘가 5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K가 14를 넣어보면 되겠죠. K는 14 넣어서 맞냐? K 14 넣는 거 맞죠? K 14를 넣어서 할 건데 일단 5가 됩니다.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6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8, 3분의 19 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얘네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이 과정을 꼼꼼하게 하나씩 다 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해요. 원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방법이 그건데 그렇게 풀면 이제 솔직히 내신 시험 터지고 이제 멘탈도 갈리고 박살나기 때문에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걸 이용해서 풀 건데, 얘가 됐으니까 얘가 1, 2가 됐죠. 이렇게 1, 2가. 그러면은 얘가 1, 2가 되게끔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뭔 소리냐? 여기가 K가 1을 넣어볼게요. 이제 K는 1을 넣어봅니다. K는 1을 넣으면은 조금 칸을 좀 줄여놓을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K는 1일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2랑 1, 그 다음에 3분의 5랑 2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 칸 차이가 나오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 원리를 통해서 얘네가 1, 2가 되는 게 됐으면은 이번에는 얘네가 4, 5가 되는 걸 찾아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 5를 바로 넣어줄 건데, K는 10 하면 되죠. 11대 11대 해주면은 3분의 11, 그 다음에 2, 그리고 3분의 14, 그리고 이거 2가 아니고요 4입니다. 미안합니다. 4,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면은 딱 되죠. 그래서 되는 케이스는 사실 이 문제에 숨어있던 거는 요거가 1, 2가 되고 4, 5가 되는 거, 1, 2 되고 4, 5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1, 2 되고 4, 5 되는 거, 요걸 캐치를 빨리 했으면은 문제 풀 수 있었다 라는 이유고요. 요거를 이제 다 더하랍니다.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K의 후보는 1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11이니까 전체 더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요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산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은요 문제를 좀 잘 읽어봅시다. 9번을 문제를 잘못 읽으면 터지는데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확통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일단 라인이 뭐가 있냐면, 자, 요거 라인은 우리가 이제 1하고 2가 있는데요, BC를 같은 라인에 먼저 배치하랍니다. 이게 가장 강한 조건이에요. BC를 가장 같은 거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6명을 나머지를 돌리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스케이트보드인지 이 카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BC를 일단 넣어 놓을게요. BC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올지를 고르는 건데, 여기에는 남은 거 4명이 남았죠.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BC를 배치를 합니다. BC 죽이고 남은 거 4개 4개 중에 아무나 들어오면 되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돼요. 괜찮죠? 곱하기 4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 만약에 A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D, E, F를 넣어볼게요. 그럼 얘네끼리 섞는 경우 요거는 3, 2, 1, 그 다음에 얘네끼리 섞는 경우도 3, 2, 1입니다. 그리고 요거 4를 곱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C라는 녀석 자체들이 이쪽 라인 말고 요렇게 두 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6 해가지고 36에다가 요거 곱하기 2랑 4 하면은 8 곱하면 되죠. 그래서 288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잠깐 약간 숨 돌리는 문제. 그래서 5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10번을 보면은 PQ 순서상 개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배웠어요. 사실은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보통 모르는데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만만한 게 대우니까 가족권 대우 써주면은 Q가 P로 간다 알 수 있고, 이 표현은 전체 집합이란 표시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 집합이니까 일단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P 그리고요, 여기다 이제 Q를 그립니다. 그럼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ABC가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에 ABC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ABC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답은 5번으로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찜찜하죠. 이게 찜찜하니까 요걸 좀 풀어줄게요. P가 만약에 내가 그냥 BC를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P에다가 BC를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Q는 C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되는 건데 이거 자체를 그냥 순서쌍으로 인식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와서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은 계산량이 좀 많고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중간 난이도 정도로 볼게요. 이런 친구들을 중간 난이도로 봤을 때 저게 상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천천히 계산하면서 봅시다. 일단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양수 줬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줍니다. 유리함수 줬으니까 K 양수니까 개형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개형을 파악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P는 A, FA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Q는요 A 플러스 4, FA 플러스 4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A로 찍습니다. 여기를 A로 찍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이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고 뭐 그림상 뭐 이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2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조금 더 빠딱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약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4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직선 PQ의 길이가요 몇인지 모르지만 기울기가 4짜리라고 2라고 했죠. 기울기 2라고 합니다. 기울기 2예요. 그래서 2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삼각형을 하나 형성을 시켜보면은 여기 길이가 4니까 여기 길이는 8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하나 딱 찍습니다. 이건 뭐 내가 그냥 H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점 대칭을 해서 쭉 어딘가 이렇게 가겠죠. 쭉 원점 대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 R 이렇게 찍힐 건데 실제로 뭐 여기 찍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쪽이 안 찍히고 이렇게 그래프를 좀 벗어나서 찍힐 것 같긴 합니다. 그래프 벗어나서 찍힌다 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찍히는 위치는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냐 했더니 40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림상 제가 이걸 나중에 답을 완성시킨 다음에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랑 계산을 해보면 여기 길이랑 같아지는데 그래서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답을 내고 한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8, 4니까 루트 80이에요. 이 대각선 PQ 길이 이 PQ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 80입니다. 루트 80이란 거는 우리가 4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4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 색깔 부분을 길이를 내가 뭐 H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높이 했을 때 넓이가 80 2분의 1 생략해서 넘긴 겁니다. 원래 삼각형 넓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은 40이니까 넘어서 8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H는 몇이냐 봤더니 똑같이 H도 4루트 5겠죠. 4루트 5입니다. 그래서 이 4루트 5를 찾았더니 이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도형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요. 실제 값들을 나중에 구해서 구하는 과정도 보고 실제 그림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겠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지금 어디랑 어디 쓰냐면은 이 직선과 이 점의 거리가 4루트 5란 걸 나중에 마지막에 문제를 구할 때 쓸 겁니다. 쓸 거고 지금 당장은 이 PQ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일단 Q의 좌표가 조금 더 높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 플러스 4,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P는요 A, F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높이 차이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높이 차이를 같이 써볼게요. 함수로 표현했을 때 y는 x분의 k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a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a분의 k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a분의 k는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은 곱하기 a 플러스 4 이렇게 때려주면은 계산을 할 때 조금 수월해져요. 마이너스 ak 플러스 ak 플러스 4k는 8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사라집니다. 요거 두 개는 사라지고 4로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2배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표시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함수값들을 조금은 조절해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분모에 a 플러스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에 이 k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k가 그대로 들어갈 거여서 2a에 a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q의 좌표를 완성시킬 수가 있고요. p의 좌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a가 들어가서 a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4가 이쪽에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이 h란 점의 좌표는 요거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고요. 요거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칭 이동된 원점 대칭이니까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2, 2a 플러스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아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a 플러스 4였던 거예요. 그럼 얘랑 이 pq 직선 이 pq 직선도 구해야 됩니다. pq 직선도 방정식을 하나 구할 건데요. pq 직선부터 구해볼게요. pq는 일단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냐, y는 2x를 쓸 수 있죠. 일단은 2x 플러스 b라고 하고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p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는 2a 플러스 b고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럼 pq 직선 어떻게 쓰냐면 2x 빼기 4a 마이너스 8 빼기 y는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거랑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줄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썼을 때 아까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4루트 5가 나왔죠. 4루트 5가 나오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풀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했을 때 답이 나오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드니까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일단 루트 5 2랑 이거 1 제곱해서 루트 5 그 다음에 음수 넣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넣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넣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한 번 더 넣고 절대값 했을 때 4루트 5 그러면 루트 5끼리 날려서 여기 20 됩니다.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a 빼기 16인데 이거 양수로 튀어나오면은 8a 플러스 16으로 나옵니다. 그게 20이에요. 그러면은 8a는 4고요.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a는 2분의 1이니까 k는 아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주면 되니까 1 곱하기 a 플러스 4니까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분의 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데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좀 해보러 갑시다. 자, 이거 지오지브라로 계산하려고 갖고 왔는데 실제 도형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두 번째 풀이를 하나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원점 대칭된 거 요거인 거 찾았고, 그림이 아까 제가 그렸을 때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뭔가 좀 잘 보면은 이거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나? 오케이. 이렇게랑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왠지 이 높이, 요 높이 있죠. 요거랑 이거 길이랑 같아서 뭔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뭔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도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닮음이랑 그런 게 사실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서 별로 좋은 것 같진 않고, 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각계수 쓰면은 근각계수를 쓰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조금 상위권 같은 학생들은 요 직선이 이제 2x-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높이 차만큼 떨어진 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4루트 5라는 걸 구했죠. 요만큼이 4루트 5였습니다. 요만큼이 4루트 5였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점에서 2x-10인 거. 기울기가 2짜리니까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들어와요, 일로. 그러면은 이 직선이 2x-10이고 우리가 요거 k 마이너스 x분의 k 해서 둘이 연립을 해서 근과 계수를 씁니다. 근과 계수를 써서 그 두 개에 해당하는 교점의 좌표들이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식을 써서라도 하나씩 전개를 해보면요, 2x-10은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써볼게요. 2x-10은 마이너스 x분의 k니까 양변에다가 x 곱해줍니다. x 양변에 x 곱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두근의 합이 10이에요. 두근 10이 아니고 5입니다. 5.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근이 a고요, 여기 근이 a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걸 더 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2a 플러스 4는 5, a는 2분의 1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똑같은 식에서 우리가 구한 것처럼 k는 2분의 9가 나옵니다. 요거가 그래도 계산이 가장 간단하고 좋은 풀이 같네요. 이거는 제가 그 방송할 때 시청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참고해서 썼습니다. 되게 좋은 풀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근각에서 쓰는 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 노가다 안 해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근데 풀이를 수식으로도 뚫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형적으로 뚫는 것도 한 번쯤 연습해보세요. 저는 처음 풀 때 수식으로 뚫었는데 연구해보니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은 근과계수 판별식을 잘 쓰면 되는데, 일단은 주사위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주사위가 정사면체래. 그리고 면이 4개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주사위 1, 2, 3, 4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넣어봐서 계산해도 됩니다. 다 넣어보고 해도 되는데,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랑 이차함수랑 이제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3배를 해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8x 플러스 3분의 2 양변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쪽 다 넘겨주겠습니다. 곱하기 3에서.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빼기 8x 그 다음에 빼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3ax 플러스 3b는 0. 그래서 좀 묶어줄게요. 정리를 해서 얘랑 얘랑 플러스 3ax 빼기 8 요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판별식을 쓸 겁니다. 이거 덩어리를 판별식을 써줄 건데요. 실제로 지금 이거 8x입니다. 3a 빼기 8 짜리에 x 그 다음에 3b-2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판별식을 써주면은 뭔가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멈춥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밖에 없으니까 그냥 1, 2, 3, 4를 넣어줍니다. a는 1일 때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요걸 제곱하는 거니까 25가 되겠죠. 3 빼기 8짜리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5 빼기 4배에 3b-2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0보다 작지 않죠. 2 넣었을 때 안 되죠. 그리고 3 넣었을 때 되고 4 넣었을 때 되죠. 그래서 b가 3, 4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게요. 계산 여러 개를 보여줄게요. 얘는 넣으면은 4가 되죠. 4 빼기 4에 3b-2 이거니까 요건 양변 4로 나누면서 1, 3b-2 이렇게도 고쳐서 b는 2, 3, 4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거 또 보여줄게요. a는 3일 때는 1 빼기 4에 3b-2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b 아무거나 넣어도 전부 다 되니까 b는 1, 2, 3, 4 다 됩니다. 이것도 이미 너무 작은 숫자가 와버려서 뭘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계산해보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a는 4일 때 넣어보면은 12 빼기 8에서 제곱하는 거니까 16에 3b-2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4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3b-2 그래서 넘어가면은 b는 2개 되네요. b는 3하고 4가 되겠죠. 계산해보면은 다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 셋, 넷, 2 그러면은 11개. 정답은 2번 11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이것도 중간 난이도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어려워요.
13번은 그냥 대놓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는 것도 현명해요. 사실은 이거 13번 문제는 일단 홀수 개수부터 세볼게요. 우리 15 미만이니까요. 13579 해가지고 이렇게 세면 돼요. 이거 7개 나오잖아요. 7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에서 13개로 함수가 간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조건들을 읽어볼게요. 중간에 짝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짝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조건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15가 합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합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을 먼저 우리가 같이 짜볼 건데요. 일단 나 조건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조건 때문에 뭐가 있냐? F1은 항상 F3보다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5, 7, 9, 11, 13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 7개 칸수 중에 1과 13 값부터 구해볼게요. 일단 2 더하기 13이 됩니다. 선생님 1은 안 되나요? 왜 안 되냐면은 1하고 14를 하기에는 제한이 13 이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를 2랑 13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것도 뭐 있냐면요. 3하고 12도 되고요. 4하고 11도 됩니다. 근데 요 케이스들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이따가 보고요. 여기 중간에 짝수 되는 것도 볼 건데 5보다는 크고 8, 9, 6 뭐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짝수가 4 들어왔다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3, 4, 5가 들어왔으면 얘가 6부터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을 출발로 하고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도 해볼까 했는데 칸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6, 8, 10까지만 하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6, 8, 10 됐죠? 10입니다. 10.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 4,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엔 들어갈 수 있는 게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조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3개 중에 여기 2개 덩어리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3C2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 덩어리 들어가니까 6C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3 곱하기 15니까 45개입니다. 6C는 15인 거 알죠? 그건 알 거라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한 칸 그 다음 칸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완전 노가다로 이거를 하나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완전 노가다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다 해볼게요. 밑에 케이스들도 조금 밑으로 쭉 내려놓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되냐 여기는 3, 4, 5, 6, 7 해가지고 5C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9, 10, 11, 12 해서 4C2가 됩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은요 10 곱하기 6이니까 6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3, 4, 5, 6, 7, 8, 9까지 되니까 7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11, 12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7C2니까 이쪽은 21가지 나옵니다. 21가지.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얘예요. 얘는 4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4, 5 그 다음에 가운데가 6일 때 가운데가 8일 때 이렇게 그리고 7, 8, 9, 10, 11 이건 노가다의 향연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씩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이 되냐 4, 5 고정이죠. 4, 5는 고정일 수밖에 없죠. 3, 4, 5, 6이니까 3, 4, 5, 6이니까 고정이고 요거는 5개 중에 2개 하면은 10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 거 4, 5, 6, 7 하고 9, 10, 11 할 겁니다. 그러면은 4C2랑요 3C2를 해주면요 18가지 나오죠. 18.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3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자, 마지막 케이스를 볼 건데요. 4랑 11.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8밖에 못 들어가요.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5, 6 또는 5, 7 또는 6, 7 이렇게 세 가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9랑 10밖에 안 됩니다. 딱 그래서 세 가지 나옵니다. 이거를 전부 더하시라고 합니다. 전부 더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45랑 60 더해서 105.
그리고 10, 18, 3 하면은 31, 여기다 21까지 더하면은 정답은 157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노가다 뛰는 거니까 못 풀었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연습만 해보세요. 자, 이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객관식은 끝이 납니다. 자, 그다음 주관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1번. 단답형 1번이 약간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 이거는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막 이렇게 쓰라는데, 여기가 뭐 필요일 수도 있고, 충분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일 수도 있는데, 설마 선생님이 그렇게 냈겠어? 라는 마음으로 저도 풀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P면 Q이다. 이게 딱 보이죠? 0이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입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네가 문제인데 이 2번이 좀 헷갈립니다. 2번은요, 공집합인데 이거는 서로 동치예요. 동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둘 다 상관없이 이거는 필요 충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역으로도 돌려보고 대우로도 돌려보시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더 큰 개념이죠. 직사각형보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한테 먹힌 거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럼 단답형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 쓰면 됩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시험 범위가 정말 이상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 학교. 자, 2번. 자, 그러면은 요거 기본적으로 두 개 썼습니다. 요거 두 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인수분해 그냥 바로 해도 됩니다. 이거 2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 원래 요거 두 개 준 거로 인수 딱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qx 플러스 rx인데 rx도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줍니다. 2 넣었을 때 7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2a 플러스 b는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연립해주면은 땅 빼주면은 a가 2가 나오고요, b가 3이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rx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나머지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패스. 자,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답형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 형태 우리가 산술기하 쓸 때 a 플러스 a분의 1은 2루트 뭐 여기 a 곱하기 a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산술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고 싶은데, 이 덩어리가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를 맞춰주고 싶은데 윗덩어리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윗덩어리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위아래다가 양옆에다가 풀마 2를 해주면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를 빼서 이렇게 덩어리를 봐서 하면 돼요. 요거 A덩어리라 생각을 해서 요만큼을 계산해 줄게요. 요거는 따로 독립. 그러면은 2에다가 오케이 곱하기 A 요렇게 되는 거고,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면서 2루트 2가 최소값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거 어차피 양수라고 준 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앞에 있는 거 1이랑 같이 더해야 되니까 1 플러스 2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얘는 문제를 조금 악의적으로 자연수의 분할이란 걸 넣어놨는데요. 자연수의 분할,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서로 다른 종류가 3개면 돼요. 그리고 공 색깔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분홍색 A, 분홍색 B, 분홍색 C, 분홍색 D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홍 4개가 있건, 뭐 흰사, 노삼 이렇게 있어요. 분사, 흰사, 노삼 뭐 이런 식으로 이따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나, 흰사, 분사, 노삼 막 이렇게 되나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예시를 들면서 하나씩 해줄 건데, 전체적으로 6개를 뽑습니다. 6개 뽑아서 3개 종류가 나오려면요, 처음에 4개 있는 거 뽑고요, 1개 1개 뽑아도 되고요, 3개 있는 거 뽑고요, 2개 1개 뽑아도 되고요, 2개 2개 2개씩 뽑아도 됩니다. 요거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분홍색을 4개 뽑았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분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흰 1,
노1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흰1 파1 흰1 빨1 이런 식으로 뭐 뭔가 발음이 좀 약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흰노 흰파 흰빨 그 다음에 노파 노빨 그 다음에 노파 그 다음에 노빨 이것도 한 개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빨 파빨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분홍색이 4개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6개 덩어리가 나오고요. 4개가 나올 수 있었던 친구들은 흰색까지밖에 없으니까 흰4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6개 6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가지가 케이스가 나와요. 12개. 나머지 케이스들을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 케이스들을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하나씩 해보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점점. 잠깐 이거를 화면을 첫 번째 요거를 조금 줄여 놓을게요. 어차피 12개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 넣어 놓고 3일짜리로 갖고 올게요. 자 얘를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3 오케이 분3 흰둘 노1 이런 거 되죠. 이런 식으로 다 된다고 쳤을 때 3개짜리를 고를 수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분3 되고 흰3 되고 노3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얘네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분3 흰3 노3 파3 이렇게 파2 이렇게 4개 돼요. 4개 4가지 중에서 뽑을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요 마지막에 다 되죠. 빨강까지 분, 흰, 노, 파, 빨 다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뽑을 건데 첫 번째 순서로 가면은 처음에 조합으로 따지면 사실상 3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 뽑힌 게 사라질 거니까 여기도 3개 중에 하나 뽑힐 거고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2개가 날라갔으니까 여기도 3개 중에 하나가 뽑힐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게 27가지예요. 두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는 27개가 나옵니다. 뭐 예시로 해보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분3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흰노 되고 흰파도 되고 흰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이 친구를 봤을 때 둘로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2개 돼야 되니까 빨강은 안 되죠. 우리가 빨강은 안 됩니다. 빨강은 왜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탈락. 그러면 후보가 여기서 4가지 후보고요. 여기서 4가지 후보고요. 여기서 4가지 후보가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아까 맨 처음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4개를 만약에 본인이 골랐어. 그럼 하나는 자동 삭제예요. 자동 삭제. 자동 삭제 해놓은 상태에서 삭제해놓고 또 삭제 당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남은 케이스가 몇 개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은 이 후보 4개들 중에서 고를 겁니다. 그래서 분홍색 2개 뽑고 흰색 2개 뽑고 노란색 2개 뽑고 파란색 2개를 뽑을 건데 요 4덩어리들 중에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해버리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4가지.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12개, 27개, 4개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43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43이 됩니다.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직접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떻게 배열하면 좋냐면은 분 둘을 했어요. 그럼 흰 둘도 했고요. 노 둘도 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흰 둘로 시작하고 싶어. 흰 둘로 했는데 분둘 노둘이야. 그럼 이거는 둘이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열을 해보다 보면은 12개가 나열되고 그 중에 겹치는 게 3개씩 있으니까 4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mx랑 n분의 1x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거에서 y는 x를 중간에 놓고 관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를 어디서 알았어야 되냐? 2024년 고2 3월에 또 있습니다. 21번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아마 시험범위였으니까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m값이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이 문제는 m이 3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측하는 방법도 조금 더 빠르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상 일단 우리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y는 x를 먼저 하나 때려 박아 놔야 되니까 이렇게 쭉 놓고,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원을 먼저 그려도 되고 직선을 먼저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mx,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는 n분의 1x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건데 이 상태에서 접점들 그어 놓고 여기 중점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 하나,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조그만 직각을 좀 더 구부려서 그릴게요. 이거 그림 그리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랑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칠게요. 그래야지 여기 점을 그었을 때 쭉 그어서 관통을 시켰을 때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R입니다. 여기가 R이고요. 이거 좀 내려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S가 됩니다. 아, 거꾸로네요. 여기가 S, 여기가 R이네요. 일단 그림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고, 요 정도 풀 정도면은.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건데, 약간 원 사이즈를 조금만 더 늘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그림이 좀 보정을 해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일단 여기가 값이 8루트이라는 거 압니다. 여기 값이 8루트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고 이 y는 x에 대해서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정해져 있는 직선입니다. 얘네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점은 4,4일 수밖에 없어요. 중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4,4에서 만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초록 색깔로 제가 이렇게 연장을 하나 해놓을게요. 요 길이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에서 2루트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루트 40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2랑 6이 되면은 딱 깔끔하게 피타고라스 써서 되고 m값이 3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못 봐도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은 좌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하고 지금 여기 보라색 직선입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8하고 y는 mx랑 연립을 해주면 돼요. 그럼 x는 m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y는 m 플러스 1, 8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선분 OP의 길이잖아. 이게 지금 P의 점이니까 OP의 길이가 2루트 10짜리니까 요걸 피타고라스 써서 제곱하면은 똑같이 2차 방정식 풀면은 m값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내가 여기 중점을 4로 갈라버리니까 여기도 반갈 때려가지고 딱 기울기 나눠서 피타고라스 값 넣으면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풀었으면은 오히려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더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6인 걸 알았고, 나 조건에서 여기 넓이, 여기 넓이입니다. 요만큼 넓이 한쪽 사각형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색칠해서 이 노란색 부분 전부 넓이가 20인 거예요. 그럼 한쪽은 넓이가 1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넓이를 우리가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O고요,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입니다. 그럼 여기 넓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2루트 10이라고 문제 줬고,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넓이가 10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이 루트 10이구나 요걸 캐치해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완성된 거죠. 그러면은 중심 C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C고요, 여기 점의 좌표는요 4,4입니다. 그리고 이 P의 점의 좌표는요 2,6입니다.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했을 때는 2루트 2가 나오겠죠. 이 지금 노랑 색깔 여기가 2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되고, C는 점의 좌표가 중심이 5,5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이 PC의 직선입니다. PC의 직선, PC 직선 이렇게 갈라지는 이 부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자, CP, 그래서 PC 직선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저기는 이제 점의 좌표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2에서 5까지 증가할 때 3분의 마이너스 1칸, 그 다음에 x-2 플러스 6 이렇게 써줘서 y는 써줍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계산해주면은
3y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나오겠죠. 3배 해가지고. 그러면 a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a 빼기 b 하라고 해서 23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보라색 구간에 있는 계산을 얼마나 빨리 뚫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로 아마 시간 관리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험지에서 최상이라고 해볼게요. 최상. 아마 계산이 제일 길고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꼼꼼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단답형 6번 이거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1 10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2달 전에 본 시험지입니다. 30번을 변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겹쳐서 막 한 수 나오고 그걸 변형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를 가봅시다. 일단은 조건에서 주인공이 x입니다. x. 그래서 이 ak라는 거는요 x의 좌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k 값은 y는 k랑 만나는 지점.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좀 잘 해줄게요. 제가 첫 번째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계산은 사실 생략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살짝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생략을 조금씩 하면서 가겠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2배에 x-2분의 5에 플러스 2분의 31이 나옵니다. 요거는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 문제 y는 k를 구할 거예요. y는 k랑 만난 점을 구할 거고요. 일단은 얘네 둘이 만나는 것부터 구해야겠죠. 당연히 저 함수들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게요. x는 3분의 1 나오고요. x는 5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가지고 출발해 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못 그릴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개형을 잡아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라도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일단은 좀 좌표축을 초록색으로 갈겨버린 헷갈리겠다. 잠깐 좌표축을 노란색으로 한번 일단 느슨하게 그려놓고요. 8을 지나시고 어떻게 뭐 계산한 값을 먼저 보여줄까요? 오케이 아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8쯤 갑니다. 여기 8쯤 갈 거고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손목이 아프네. 자 8쯤 가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가 3입니다. 여기는 3이고요. 2분의 5는 이쯤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 31을 지나야 되니까 이쯤 찍어서 2분의 31 8보다는 조금 큰데 찍혀야 됩니다. 8보다 좀 더 큰데 찍힐 거고요. 그거를 뚫고 갈 건데 얘는 3을 지나야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 3을 지나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3을 지나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지날 겁니다. 여기는 5가 되겠죠. 요 좌표가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좌표가 여기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 이걸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이제 갈 때 요거는 이제 3개의 교점이 만나라. 근데 양수 K랑 만나라. 그렇다는 거는 3개 교점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단 요 조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개의 교점 만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맨 꼭다리 지점 여기 지점이랑요 여기 지점이랑요 여기 지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요 이렇게 그어버리고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그어버리면은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여기 지점 있잖아요.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한 이 빨간색 지점 이 지점은 0이 딱 찍힙니다. 운 좋게. 그래서 이 각각 해당하는 얘는 꼭지점의 좌표랑 같으니까요. y는 2분의 31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는요. 구해봐야 돼요. 여기 점의 좌표도 구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 빨간색 식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빨간색 식을 일단 구해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럼 이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해주면 좋냐면요. 이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을 대입을 해줘요.
x 좌표에 3분의 1을 넣어주면은 9분의 1 빼기 2 플러스 8이니까 6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55. 그래서 y는 9분의 55랑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 건요. 여기 5의 좌표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x는 5. 그러면은 25 빼기 30 플러스 8이니까 까버리면은 3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9분의 55랑 3이다. 그러니까 아까 딱 여기가 0,3 찍히는 거죠. 그럼 개형은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할지는 제가 지오지브라 그림을 통해서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그쪽 그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왔고요.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조금 더, 제가 그림을 개발처럼 그려가지고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 윗부분은 제가 계산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 솔직히 말하면은 이 부분은 문제 운 좋게 아다리가 맞아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일단 밑에부터 하나씩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부터 난리치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만만한 친구부터 가볼게요. 제일 만만한 친구는 제일 밑에 거예요. 제일 밑에 게 제일 만만한데 일단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건요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은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감마는 5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감마 5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근과계수를 써볼 거예요.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는 3이잖아요. 어차피 초록색이 3이니까. 그러면 사실상 여기가 5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요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좀 잘 보이겠네. 요 파란 색깔 있잖아요. 여기는 근과계수에 의해서 1이 딱 찍힙니다. 그래서 요거 근과계수 1이죠. 그래서 얘네는 베타 k가 3일 때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마 k라고 하면은 감마 3은 5입니다. 그리고 알파 3은요 0이에요. 그래서 일단 0하고 1하고 5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애들이 0하고 1하고 5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얘가 1이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냥 여기가 1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0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 3은 0, 그 다음에 베타 3은 1, 그 다음에 감마 3은 5 요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해가 무슨 느낌인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좌표들도 구할 거고요. 여기 좌표랑요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구할 건데요. 이 파란 색깔 좌표들도 근각에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근각에서 수로 가봅시다. 우리 근각에서 수로 가면은 이 파란 색깔 이 친구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볼게요. 일단 위에 줄로 가야겠죠. 여기 지점은요 3분의 1이에요. 문제에서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3분의 1인 거 구했고 그리고 근각계수의 합에 의해서 여기 값이 합쳐서 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7입니다. 3분의 1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합쳐서 5가 돼야 됩니다. 합쳐서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4예요. 왜 5냐? 얘 계산했을 때 합이 5예요. 그래서 3분의 14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3개 구해서 오면은 자, 뭐 여기 이제 하나 알파 9분의 55라고 써야겠죠. 알파 9분의 55는 3분의 1 대충 쓸게요. 이제 9분의 55를 안 쓰고 알파는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베타는 3분의 14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3분의 17이 나옵니다. 이렇게 파랑 색깔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이 난리를 생난리를 쳐야 되는데 요 난리를 치러 가겠습니다. 요 난리를 치러 갈게요. 일단은 딱 봐도 계산이 험악하게 생겼죠. 매우 험악하게 생겼는데 맨 위에 꼬다리가 2분의 31입니다. 2분의 31. 그래서 이 친구들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봅시다. 파랑 색깔로 바꿔서 여기 계산을 해봅시다. 같이. 자, 여기서 여기는 축이 이제 베타 값은요 2분의 5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얘네 값이 근각계수를 썼을 때 합이 6이에요. 근각계수를 썼을 때 합이 6인데 실제로 구하다 보면 3 마이너스 루트 66 나오고요. 3 플러스 루트 66 나오는데 사실 이 루트 66은 어차피 풀마되면서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런지 보러 갑시다. 여기로 가면은
문제에서 요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구하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얘가 베타입니다. 얘가 알파고요. 얘가 감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3-루트 66짜리랑요 2분의 5짜리랑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66 이렇게 했을 때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자 절대값 베타 빼기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인데 요거 값은 베타에서 감마를 뺐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벗길 때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다시 알파에서 베타 뺀 거기 때문에 음수인데 음수 붙어 있어서 그대로 다시 음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감마 빼기 2베타로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5예요.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6이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5 해서 1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보라색 값의 첫 번째 거는 1이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다 구해볼 건데요. 일단 얘네가 두 번째 줄에 있던 이 친구도 구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베타 빼기 감마를 그냥 구하면 돼요. 요거 구해서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워져 있고요. 빼기 알파 빼기 베타기 때문에 3분의 13 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들어서 13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절대값이니까 이건 그냥 절대값 씌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럼 실제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차이가 1 나니까 바로 1 마이너스 1 뒤에 해주고요. 베타 빼기 감마부터 구해볼게요. 4 빼기 1 이렇게 해서 요건 3 나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모든 걸 다 곱해버리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0 해서 답이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양수 K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을 수가 없어요. 이쪽엔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구하면 1 마이너스 1 또 나오는데 요거는 얘랑 대칭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구하면은 답이 틀려요. 혹시 그거 구해서 플러스 10 쓰면은 문제 터져버립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단답형 7번으로 봅시다. 일단 저 그래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 그린 그래프 결국에 해석 어떻게 할지 요거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갑시다. 7번 문제. 요거는 생긴 거랑 다르게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특수성을 좀 살펴보자 라는 식으로 갈게요. 9번하고 7번은 전부 다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접할 때 그리고 지날 때 이런 특수한 감각을 좀 익혀 보시는 게 요즘 수능 트렌드에도 맞고 좀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해석을 거짓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거짓이 되도록 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P에서 Q로 한 번만이라도 되면 됩니다. P에서 Q로 한 개라도 원소가 속해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참이,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돼버려도 상관없죠. 그럼 이게 거짓이 된다는 게 확정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P에서 Q로 보내버릴 때 되는 걸로. 자, 일단 이거는 요거인 거 바로 보이죠. 어떻게 그리냐,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X의 범위는 요거죠. 그럼 이 범위일 때 이거가 만족하면 됩니다.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건 뭐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약간의 조금 꿀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은 요건 발상적인 문제예요.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요거를 내가 초록색으로 한번 K, 마이너스 5를 찍어 볼게요. K,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찍었다 칠게요. 그러면은 차라리 K가 0보다 클 때 나눌 겁니다. K가 0보다 클 때 이쪽 마이너스 1을 딱 지나게 가면서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요 이쪽 플러스 1을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벌어지고 이쪽으로 더 벌어지게 되면은 요거가 거짓이 될 수 있는 K의 범위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요걸 해석을 좀 잘해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온 거는 이제 GX랑 FX랑 같아지는 지점이 생겼으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지점이고, 만약에 요 형광색을
예, 이쪽으로 약간만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보게 되면은 지금 fx가 요거예요. fx가 이거고 gx가 이건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gx가 더 큰 부분이 있죠. gx가 fx보다 더 큰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더 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더 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거짓이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거의 의미는 gx가 fx다 이런 건데 gx가 fx보다 큰 부분이 있으니까 된 거고, 만약에 거꾸로 얘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옆으로 가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라인, 요 범위에서 더 큰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은 우리가 특수한 점들을 지나는 걸로 구해볼 수 있는데요. 왜 등호가 돼 있냐? 요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길 지난 점으로 딱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 x-k의 제곱 빼기 5는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 0 되겠죠. 그러면은 5가 넘어갈 거고, 마이너스 1 빼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k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아무래도 k가 0보다 큰 지점이니까 루트 5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범위입니다. 첫 번째 범위. 그래서 첫 번째 범위가 나온 거고, 두 번째 범위는 반대로 이 친구가 k가 0보다 작을 때로 할 거고 1,0을 지나니까 1-k의 제곱에 5 풀마 루트 5 씌워서 그 다음에 1 풀마 루트 5는 k,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1 마이너스 루트 5가 k다. 이렇게 두 가지 범위를 또는으로 연결해주면 답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발상적인 문제라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가 맞으니까 이거 못 떠올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문제.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비추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질문하면 알려줄게요. 자, 8번 볼게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짜증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어려워요. 이거 보트 케이스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자, 단답형 7번. 요거는 좀 문제가 이상한 게, 일단 얘가 3명인데 얘는 2명이고 얘도 2명이야. 그러면은 A가 주인공이겠죠. 아무래도 A가 주인공인 케이스부터 할 거고, 자, 여기에 A를 먼저 넣는 경우, B를 넣는 경우, C를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나눌 겁니다. 일단은 그걸 기본적으로 깔 거고, 이 좌우 앞 뒤라는 게 뭐냐, 칸이 이렇게 6칸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7칸, 이렇게 거북이처럼 7칸 있는데 좌우 앞뒤 안 된다는 거는 A도 안 되는 거고요, A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앞뒤라고 보는 거고 이거 좌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는 A 또는 A 이렇게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분신수를 좀 써가지고 이 보트 칸수를 분신을 좀 해서 만들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거북이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A를 맨 앞에 놓는 경우로 시작을 해서 가볼게요. 자, 근데 A의 뒤에 B가 오는 경우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각선에 A가 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각선에 A,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트라이앵글 형태의 문제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C, C, B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 여기 이제 A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냥 일단 4개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가 있다 쳐보고 출발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B가 오고요. 오히려 이제 CC 자리를 바꿀 건데요. 조금 규칙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A랑 C, 그 다음에 B랑 A랑 C,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위에 이번에 C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A 다음에 C. 이거 근데 경우를 현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쉽게 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노가다. 결국에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미안한데요. 아마 이게 오답률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선생님이 기출 중에 어딘가에서 줬거나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나눴는데요. 선생님 여기 A가 들어가서 하는 거 없나요? 더 해보면 안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가 이제 C로 바뀌면서 BC 위치 바꾸는 거 해가지고 총 8가지 나옵니다. A가 맨 앞에 머리통에 와 있는 게 8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B가 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B가 옵니다. B가 오는 건요. A, A, A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요. C, B, 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B 머리통에 B가 오는 거 5가지씩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A, A, A 고정해놓고 C, C, B 요것도 됩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정말 제가 해설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미안합니다. 이거를 안 되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겹치지 않는지 본인이 깔끔하게 연습장에다 풀어서 되는지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적분 선택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뒤쪽에 C가 오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A가 뒤에 오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C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가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C, C, B 요거랑요. 그 다음에 A, A, A A가 주인공이니까 A를 항상 먼저 배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C, B, C 요렇게 하면은요 총 이 B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C가 나오는 케이스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10가지 나오고 여기 8가지. 그래서 일단 배치는 18개다. 배치는 18가지인데 그러면은 A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B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해줄 수가 있고요. CC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1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요거가 24가지예요. 24랑 18이랑 곱하면은 43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거북이 군단 문제는 432가 나와서 끝납니다. 됐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좀 힘들어요.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이 케이스를 나눴는데 더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꼼꼼하게 이 거북이 군단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해설 한 3시간 넘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 문제까지 끝까지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대1 대응에서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정의역과 치역을 신기하게도 2 이하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1,2가 찍히는데요. 이거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쭉 내려서 1부터 이제 어차피 안 되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요 1,2입니다. 그래서 치역 자체는요 y는 2보다 작은 거, b는 2예요. 그래서 b는 2가 되는 게 맞고요.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애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괴상하게 생긴 애가 나와요. 이거 보고 일단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보통 화가 나는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무슨 뜻이냐면은 교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점이 있다. 어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면은 이걸 대우를 쳐버려서 예를 들어 a 교 b 공 이렇게 그러니까 공집합을 해버리면은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해버린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죠? 아니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얘를 내가 t를 0.000000001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t가 그냥 거의 0에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볼게요. 이 x-k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 k가 하나 나올 거고요. k가 멀리 가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k가. 그럼 t가 0.0000001이라는 거는 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주 미세하게. 그럼 올라갔을 때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특수한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땅 아이고 2차 함수를 이렇게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지점이 1,2가 되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좌표는요. x-k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y는 x-k가 1,2를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1,2를 지난다고.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계산해보면 1 넣고 2 넣었으면 됐죠. 이거 암산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지점인데 선생님 이게요 교점이 지금 있어 버리잖아요. 그럼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야 t가 0.0000 몇이면은 공중에 이렇게 살짝 뜰 수 있죠. 그 순간 교점이 사라집니다. 교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k의 범위는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좌표가 살짝 옆으로 옮겨지면서 공중에 살짝 뜨는 느낌으로 이렇게 뜰 거라 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어딘가에서 떠도 만나겠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걸 띄었을 때 최대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했던 게 이 접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 K가. 그래서 K는 이쪽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 부등식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결국에는 2차식 자체를 놓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이쪽 부분은 이제 왼쪽이니까 이쪽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식을 정리해주면은 k-1은 0. 그럼 판별식을 써줬을 때 d가 0인 거 딱 접한 지점 찾으면 되죠. 9 빼기 4k 플러스 4는 0. 그래서 k는 4분의 13이다. 그래서 부등호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답이 요건데 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냐? 지금 우리가 t가 0일 때라고 가정을 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는 여기가 이렇게 살짝 공중에 뜨겠죠. 살짝 공중에 뜰 거고 얘도 살짝 공중에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명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발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난이도 상 주겠습니다. 얘도 좀 어려워요. 이거를 현장에서 학생이 바로 캐치를 해서 떠올린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정시로 대학교 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기말고사 끝났을 때 놀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놀면은 어차피 내년에 매우 힘들어요. 어차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고 기말고사 끝났다고 고1 수상화 복습하시고 2학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아요. 복습을 탄탄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